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,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2025년 한국 비만 치료제 시장. 정말 뜨거운 주제죠. 이건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시장 성장세부터 경쟁 구도, 또 각각 아슬아슬한 그런 위험 신호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랄까. 엄청난 기회랑 또 심각한 위험이 딱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에요, 지금. 혁신적인 치료제는 분명한데 동시에 관리 시스템의 허점 같은 게 좀 드러나고 있죠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런 주요 변화들,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시장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, 특히 위고비랑 마운자로 경쟁은 어떤지, 또 규제 문제는 뭐가 터졌는지 하나씩 보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위고비. 이게 12세 이상 청소년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점, 이게 꽤 크죠? 네, 상당히 크죠. 스티브틴스 임상 결과를 보면 위약군보다 BMI가 16% 넘게 더 감소했거든요. 16%요? 와. 근데 이게 단순히 쓸 수 있는 나이가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그런가요?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? 비만이라는 걸요. 이제 어릴 때부터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, 그 패러다임 전환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생각할 때 치료 접근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. 그렇군요. 어릴 때부터 관리한다. 네.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어요.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. 네, 마운자로. 이게 GIP, GLP-1 이중작용이라고 하던데 임상에서 위고비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면서요? 평균 21.1% 감량. 네, 맞습니다. 수치상으로는 위고비가 한 15% 정도니까 확실히 높게 나왔죠. 그럼 게임 끝난 건가요? 위고비는 이제 좀 밀리는 건가요?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물론 효능은 아주 강력한데요. 위고비가 바로 가격이냐로 맞대응을 했어요. 가격으로? 네. 마운자료가 처음 나올 때 저용량 가격을 위고비보다 좀 낮게 잡았거든요. 한 10만 원 정도 싸게. 네네. 그러니까 초기 환자를 빨리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는데 위고비가 그걸 방어하려고 가격을 조정한 거죠. 아하, 그럼 이제 약효만큼이나 가격도 중요해졌다 이 말이군요. 그렇죠. 이제 경쟁의 축이 하나 더 생긴 거죠. 효능 대 가격.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더 싸고 효과 좋은 약 고르면 되는 건가요? 간단한 문제인가요?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. 임상 현장에서는요, 이 부작용 프로파일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. 부작용이요? 네. 예를 들면 위고비는 메스꺼움 같은 위장관 쪽 부작용이 조금 더 보고되는 경향이 있고요. 마운자로는 주사 맞은 부위의 반응이 좀 더 나타난다.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.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장기 데이터는 아무래도 위고비가 먼저 나왔으니까 좀 더 쌓여 있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것, 이른바 처방의 개인화,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. 효능, 가격, 또 내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봐야죠. 네.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막 뜨거워지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도 터졌더라고요. 2025년 국정감사.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정말 신박했죠. 비급여라는 그 사각지대에서 허가도 안 난 12세 미만 어린이, 심지어 맞으면 안 되는 임신부한테까지 처방이 됐다는 거예요. 네. 아니,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뇨기과, 안과, 심지어 치과에서도 수천 건씩 처방이 나갔다고요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? 이건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죠. 총체적인 부실이에요.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 보고된 이상 사례 건수는 143건인데 실제 그 증상으로 병원 찾은 사람은 961명이었어요. 급성 췌장염 환자도 150명 넘게 있었고요. 와, 6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. 네, 거의 7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. 왜냐하면 비급여로 처방을 받고 부작용 생겨서 치료받는 건 또 건강보험, 급여로 처리하니까 이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실제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몰랐던 거죠. 예전에 중앙약심에서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겁니다. 이 점은 사실 약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구나, 이걸 보여주는 거죠. 한때는 그 자살 충동 위험 논란도 있었잖아요. 이건 어떻게 됐나요? 네. 그 논란도 있었죠. 그런데 최근에 제마 페디아트릭스라는 학술지에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요. GLP-1 약물을 투여한 청소년 그룹을 보니까 오히려 자살 충동 위험이 33%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
위험비 HR이 0.67로요. 오, 오히려 낮아졌다고요? 네. 그래서 이게 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만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같은 게 약 먹고 살 빠지면서 좀 개선된 영향일 수 있다.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하, 그럼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안전 문제는 그쪽보다는 그렇죠. 지금 당장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그 심각한 오남용 문제. 이걸 막는 거랑요. 그리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위장관계 부작용. 이걸 잘 관리하는 거.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이게 해결되어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와중에도 우리 K바이오 국내 제약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. 네, 열심히들 하고 있죠.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한국인 특성에 좀 더 맞춘 약을 개발 중이고 2026년 하반기 목표라고 하더군요. 또 삼중작용제도 개발하고 있고요. 네, 후속 파이프라인도 준비 중이죠. 일동제약은 먹는 약, 경구용 GLP-1으로 도전장을 냈어요. 이게 간 독성 이슈를 혹시 해결했는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. 네, 경구용이 나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죠. 대용제약은 마이크로니들 패치,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제형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요. 네, 사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죠. 이런 걸 보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나중에 선택지가 더 다양해질 수도 있겠다. 이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국내 기업들의 성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비만 치료제 시장, 분명히 엄청난 혁신과 기회가 있는 건 맞아요. 네, 분명 그렇죠. 하지만 동시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봤듯이 이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. 네, 그건 정말 뼈아픈 지점이죠. 경쟁 때문에 약값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이제 경쟁의 무게중심이 단순히 효능이냐, 가격이냐, 이걸 넘어서서 얼마나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,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오남용 문제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거군요. 네,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이 약을 쓰는 최종 사용자, 그리고 규제 당국의 신뢰, 이걸 얻는 게 시장 성패를 가를 겁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번에 드러난 오남용 사태를 보면서 그 책임의 무게는 과연 어디에 더 실려야 할까요? 비급여라는 시스템 자체의 허점일까요?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무분별한 처방 재량권 행사였을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